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대화가 끝난 후 찾아오는 공허함, 잠이 부족해서가 아닌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마치 보이지 않는 촉수가 당신 존재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생명력을 빨아들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들은 우리 곁을 꺼냅니다. 변장의 달인으로서 진짜 모습을 매력, 약함, 혹은 심지어 권위라는 가면 뒤에 능숙하게 숨깁니다. 현대 사회에서 그들은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단순히 유행하는 은유가 아니라 수십 년 전에 이미 설명된 깊은 심리적 과정의 반영이라면 어떨까요? 인간 정신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파헤친 천재 칼 구스타프 융은 뱀파이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 무의식적 투사, 그리고 인격의 온전함을 위한 영원한 투쟁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의도적으로 타인의 생명 에너지를 어떻게 흡수하는지 이해하는 열쇠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점은 우리가 스스로도 모르게 그들에게 우리 내면의 원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마늘이나 은탄화는 잊으세요. 진정한 보호는 지식, 즉 그들의 전술과 깊이 뿌리박힌 동기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융이 가르쳤듯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외부에서 운명으로, 혹은 우리 경우에는 에너지를 삼키는 존재로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정체를 밝힐 것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5가지 근본적인 성격 유형을 공개하겠습니다. 단순히 그들을 낙인 찍기 위함이 아니라 융의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지, 일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그들의 어두운 영향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깊은 내적 변화를 통해 영원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본질을 훔치는 5가지 유형. 첫 번째는 죄책감과 무력감의 달인인 영원한 피해자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자존감을 짓밟는 전지전능한 비평가입니다. 세 번째는 끝없는 칭찬을 갈구하는 탐욕스러운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네 번째는 혼돈과 끊임없는 불안을 만들어내는 드라마 메이커입니다. 다섯 번째는 보이지 않는 시를 조종하는 교묘한 조종자입니다. 심연으로의 하강이 시작되며 그곳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힘의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죄책감과 무력감의 달인인 영원한 피해자. 그들의 인생은 고통의 서사시이자 끝없는 부당함의 오페라로 그 속에서 자신들이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그들과의 모든 대화는 그들의 고난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이며 당신은 어느새 그들의 상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청자가 됩니다. 그들은 죄책감을 유발하는 데 능숙합니다. 그들의 무력함은 그들의 무기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다 떠나면 마음이 무겁고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밀려오는데 마치 당신의 영혼 일부가 그들의 끝없는 슬픔의 재단에 받쳐진 듯한 기분이 듭니다. 칼 융은 영원한 피해자에 가면 뒤에는 종종 깊이 뿌리내린 콤플렉스, 어쩌면 버림받음에 대한 콤플렉스나 자신의 힘과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다고 지적할 것입니다. 이런 성격은 그림자 속에 표현되지 않은 공격성, 건강한 자기주장, 그리고 독립성의 능력을 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통합되지 못한 채 두렵고 위협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신 그들은 가장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형태의 영원한 아이의 원형으로 퇴행하며 오직 약함과 고통을 통해서만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는 관심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믿습니다. 그들의 자아는 약해서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부른 탓으로 돌립니다. 개인화의 길, 즉 온전한 자아를 이루는 길은 그들 자신의 두려움과 고통받는 자의 역할에서 얻는 2차적 이득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메커니즘입니다. 영원한 희생자는 당신의 연민과 의무감에 연결되어 당신의 에너지장에 접속합니다. 그들의 불평은 당신 안에 있는 구원자나 돌보는 어머니, 아버지의 원형을 활성화시킵니다. 당신은 서둘러 도우려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감정적으로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히드라의 머리처럼 하나를 잘라내면 2개가 새로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무의식적인 목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관심을 얻는 그 과정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이 끝없는 무의미한 노력의 구덩이로 흘러들어가고 결국 충분히 돕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깊은 실망만이 남게 됩니다. 우리가 이 유형에 취약한 이유, 우리가 영원한 희생자의 영향에 취약한 것은 우리 내면의 과정이 반영된 거울과도 같습니다. 융은 우리가 무의식적인 측면과 공명하는 것에 끌린다고 말할 것입니다. 과도하게 발달된 구원자 원형,
만약 우리가 타인을 돕는 능력에 의해 자신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깊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상적인 표적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필요로 되고자 하는 욕구가 숨겨진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지 못함. 역설적으로 우리가 희생자를 구하려 할 때 무의식적으로는 자신의 취약함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고 그것을 외부로 투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흐릿한 심리적 경계. 거절하지 못하거나 상대를 불쾌하게 하거나 나쁘게 보일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들의 수동적 공격성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만듭니다. 무의식적인 죄책감.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비롯된 깊고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 있다면 희생자는 본능적으로 그 아픈 부분을 찾아내어 자극합니다. 자기 인식과 개별화를 통한 보호의 길. 융이 가르쳤듯이 진정한 보호는 내면에서 자라납니다. 당신 안의 구원자를 인식하고 통합하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까지 구하려고 애쓰는가? 나는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당신이 전능하지 않으며 특히 상대가 스스로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타인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그림자와 함께 작업하기. 당신의 어두운 면, 건강한 이기심, 피로, 거절할 권리를 받아들이세요. 이것이 당신을 냉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자아와 경계 강화하기. 융은 강한 자아의 역할과 외부 영향에 저항하는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에게 공감하지만 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X분 동안만 대화할 수 있습니다. 공감과 융합을 구분하기. 공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문제에 휩쓸려 자신을 소모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면의 거리를 유지하세요. 개별화의 길을 따라 나아가기. 자신, 즉 진정한 중심과 더 많이 연결될수록 조종에 덜 휘둘리게 되고 타인의 게임도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피해자는 당신의 죄책감과 구원하려는 욕구를 먹고 삽니다. 보호는 자신의 동기를 인식하고 경계를 강화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과 온전함을 향한 길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 모든 것을 아는 비평가. 자존감을 짓밟는 집행자. 이 사람은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 대해 절대적으로 틀림없는 지식을 가진 것처럼 보이며 그들의 주된 임무는 당신의 실수, 결점, 불완전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말, 행동, 심지어 생각까지도 즉각적으로 분석되고 대체로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원치 않는 조언, 신랄한 빈정거림,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들. 이들의 무기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감이 증발하고 창의적인 충동이 사라지며 에너지는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헛된 시도나 그들이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과의 내적 싸움에 소모됩니다. 융은 모든 것을 아는 비평가에게 극도로 취약한 자아를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인격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들의 비판은 강함의 표시가 아니라 내면의 약함에서 나오는 외침이며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하는 것입니다. 비평가의 그림자 속에는 깊은 불안감, 불충분함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성공에 대한 질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견딜 수 없는 이러한 특성들을 타인에게 투사하고 자신 안에서 그것들을 보지 않기 위해 타인에게서 그것들을 맹렬히 공격합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서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이끌 수 있다. 고융은 상기시켰습니다. 보상으로서의 자아 팽창. 열등감이라는 커다란 구멍을 숨기기 위해 비평가의 자아는 모든 것을 아는 구루만큼이나 부풀어 오릅니다. 그들은 항상 옳아야 하고 항상 우월해야 하며 항상 더 똑똑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그들을 두렵게 하는 세상에 대한 통제의 환상입니다. 억압된 감정 기능. 종종 이런 사람들은 가장 차갑고 분석적인 측면의 사고에 지배당하며 공감, 따뜻함, 타인과의 연결을 담당하는 감정 기능은 발달하지 않았거나 억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이 남에게 주는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곡된 현자, 세넥스, 원형. 지식과 지지의 빛을 가져오는 대신 이들은 이 원형의 그림자 측면인 경직성, 독단주의, 비난의 전달자가 됩니다.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메커니즘. 비평가는 체계적으로 당신의 자존감과 자기 신념을 파괴함으로써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내면의 비평가 활성화. 그들의 말은 당신 안에 있는 의심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엄격한 내면의 검열자가 있다면 외부의 비평가는 그 강력한 동맹자가 됩니다. 강요된 방어. 당신은 자신의 관점을 방어하고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며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 싸움은 항상 패배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비평가의 목표는 진실이 아니라 당신을 희생시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도성의 마비.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창조하고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욕구가 사라집니다. 실수와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감정적 중독. 분노, 화, 수치심, 무가치함을 느끼는 감정들. 비판으로 인해 생기는 이러한 독성 감정들은 처리하고 회복하는 데 엄청난 자원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유형에 취약한가? 비평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불안정한 자존감. 우리의 자신감이 외부의 인정에 의존한다면 비평가는 무한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들의 말은 우리 내면의 의심이라는 비옥한 땅에 떨어집니다.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와 완벽주의. 우리가 실수할 권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을 추구한다면 어떤 비판도 재앙처럼 우리의 나쁨을 확인하는 증거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갈등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 방어의 무능력. 우리가 반박하거나 평가절하의 흐름을 멈추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타인의 공격성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됩니다. 권위의 투사. 때때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비평가에게 진짜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데 특히 그들이 과거의 중요한 인물을 떠올리게 할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비판적인 부모, 자기 인식과 개별화를 통한 보호의 길. 비평가로부터의 진정한 보호는 내면의 면역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내면의 비평가와의 대화. 자신의 내면의 비평가를 인식하고 의인화하세요. 그 동기를 이해하세요. 이는 종종 고통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는 왜곡된 욕구입니다. 그 목소리를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와 분리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그림자를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이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임을 인정하세요. 실수할 권리, 모를 권리, 불완전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외부의 비판은 그 독성을 잃게 됩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하기보다는 온전하고 싶다. 내면에서 자존감을 키우기.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취, 재능, 가치, 그리고 독특한 개성에서 지지를 찾으세요. 자기 자신과의 연결은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제공합니다. 자기 주장을 기르는 것. 차분하고 단호하게, 그러나 공격적이지 않게 비생산적인 비판을 멈추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의 의견은 감사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말투로 말씀하시면 불편합니다. 제 인생의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판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비판하는 사람의 말은 주로 그들 자신의 내면 세계, 그들의 투사와 콤플렉스를 반영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들의 말이 당신을 스치고 지나가며 당신에게 닿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모든 것을 아는 척하는 비평가는 당신의 자존감을 희생시켜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보호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기반을 다지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며 비판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면서 무장해제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나르시시스트. 끝없는 칭찬을 갈구하는 블랙홀. 이제 우리는 그 광채가 눈을 멀게 하고 그 매력이 당신의 에너지를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우주의 태양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저 그 주위를 도는 행성에 불과하며 그들의 빛을 반사하고 그들의 위대함의 연료를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대화, 모든 사건이 언제나 그들의 임무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그저 하나의 기능, 거울에 불과하게 느껴지며 끝없이 그들의 특별함을 확인해줘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에너지는 이 칭찬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당신은 지치고 투명해진 채 남게 됩니다. 융의 관점에서 나르시시즘은 단순한 자기애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지 못한 인격의 비극입니다. 자아 팽창과 내면의 공허함. 나르시시스트의 거창함과 자기 확신이라는 외면 뒤에는 끝이 없는 내면의 공허함과 절박한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아는 단순히 강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에 대한 감각이 부족한 것을 보상하기 위해 자신의 전능함과 독특함에 대한 환상으로 부풀려지고 팽창되어 있습니다. 공감의 결여. 나르시시스트는 진정한 공감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위대함을 비추고 그들을 섬기는 나르시시즘의 연장선이거나 혹은 그들의 연약한 자기 인식을 위협하는 평가절하의 대상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나르시시즘적 공급을 찾아 헤맵니다. 칭찬, 아첨, 관심, 복종.
이것이 바로 그들이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나르시시즘의 연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들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통스럽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림자의 적극적인 투사,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모든 특성들, 질투, 약함, 탐욕, 무능력.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것들을 특히 자신과 가까워진 사람들에게 맹렬하게 투사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결점 없는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푸엘라, 즉 영원한 청춘의 원형이 그림자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종종 나르시시즘적 특성은 영원한 청춘의 원형에 갇혀 있는 것과 연관되며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유아적인 요구를 보입니다.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메커니즘.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그들의 자아에 끊임없이 공급하는 원천으로 만들어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심리적 공간의 독점. 그들은 모든 대화의 주도권을 차지합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필요는 뒷전으로 밀리거나 완전히 무시당합니다.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반복적인 사이클. 처음에는 당신을 완벽한 반영이자 공급원으로 여기며 당신을 우상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거나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순간 잔인한 평가절하가 뒤따릅니다. 이러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매우 지치게 만듭니다. 끊임없는 인정 요구. 당신은 계속해서 자신의 충성심, 존경, 유용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나 지적으로 매우 소모적입니다. 조작과 가스라이팅. 통제와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나르시시스트는 조작, 사실 왜곡, 죄책감이나 자신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가스라이팅. 당신은 점점 현실 감각을 잃기 시작합니다. 감정적 착취. 당신의 감정은 그들의 필요에 이용당합니다. 그들이 힘들 때는 당신의 동정심을, 그리고 항상 드라마를 만들 이유를 찾아내며 당신의 기쁨이 그들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마저도 자기 것으로 삼으려 합니다. 우리가 이런 유형에 취약한 이유. 나르시시스트의 공급자가 되려는 우리의 태도는 종종 우리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낮은 자존감,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냅니다.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 나르시시스트의 초기 이상화는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관심에 쉽게 빠져듭니다. 에코 역할에 대한 경향. 우리가 적응하는 데 익숙하고 편리하게 행동하며 자신의 필요를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나르시시스트의 완벽한 거울이 되어가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남성의 경우 억압된 아니마, 여성의 경우 억압된 아니무스, 즉 자신의 영혼에 통합되지 않은 측면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 의존적 패턴. 필요로 여겨지고 싶고 다른 사람을 구하거나 고쳐주고 싶은 깊은 욕구가 있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게 됩니다. 치유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어린 시절에 인정, 사랑, 관심이 부족했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르시시스트에게서 그것을 얻으려 하다가 트라우마적 경험을 반복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이상화 및 투사.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이상적인 파트너나 친구에 대한 기대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능숙하게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투사에 사랑에 빠집니다. 자기 인식과 개별화를 통한 보호의 길. 나르시시스트로부터의 보호는 심리적 주권을 이루는 길입니다. 건강한 자기애를 기르기, 진정한 자기사랑. 융은 자기사랑이 정신 건강의 기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포함한 온전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당신은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연결 강화하기, 개성화는 의미, 가치, 힘의 원천인 내면의 중심, 즉 자기 자신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연결이 강할수록 당신은 조작에 덜 취약해지고 외부 평가에 덜 의존하게 됩니다. 투사 되찾기.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에게 투사했던 꿈, 이상,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무엇인지 깨달으세요. 그것들을 되찾아 건강한 방식으로 충족시키도록 하세요. 철통 같은 경계 설정하기. 나르시시스트와는 일반적인 타협이 통하지 않습니다. 종종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매우 명확하고 뚫을 수 없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 심지어는 완전히 연락을 끊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회색 바위 또는 노 콘택트, 노 컨택트 전략. 이것은 자기 보호를 위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함께 일하기. 당신을 취약하게 만드는 자신의 측면을 인식하고 통합하세요. 예를 들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남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
거절하지 못하는 것,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것, 그리고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조작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고 나르시시스트가 다르게 설득하려 해도 자신의 현실 인식을 의심하지 마세요. 소모적인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오직 자신의 불안정한 자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봅니다. 보호란, 자기애, 자기 자신과의 연결, 그리고 독성 관계를 가차없이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한 난공불락의 내면 요새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형, 드라마의 매력. 혼돈과 끊임없는 불안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 사람 주변에서는 항상 감정이 들끓고 위기가 발생하며 갈등이 불붙습니다. 이들은 마치 드라마를 끌어들이거나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며 영원한 혼돈과 감정적 격동 속에서 살아갑니다. 드라마 마그넷과 소통하는 것은 안전벨트 없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짜릿하지만 당신에게는 지치고 불안만을 안겨줍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폭풍을 진정시키거나 또 다른 해결 불가능한 갈등을 풀거나 혹은 그들이 아낌없이 쏟아내는 부정적인 감정의 홍수에 그저 대처하는 데 소모됩니다. 융 심리학적 관점에서 드라마 마그넷은 내면의 공허함을 피하거나 해결되지 않은 내적 갈등을 표출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드라마를 이용하는 성격 유형입니다. 무의식적인 그림자. 이런 사람의 그림자에는 지루함, 평범한 삶에 대한 두려움, 깊은 자기 성찰의 부족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는 신경쇠약 직전의 삶일지라도 살아있고 중요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수단이 됩니다. 관심과 자극에 대한 욕구. 혼돈과 위기는 타인의 관심을 확실히 끌어냅니다. 드라마 마그넷에게는 부정적인 관심조차 아무 관심도 받지 못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강렬한 감정, 심지어 부정적인 감정조차도 강력한 자극제가 됩니다. 내면의 혼돈의 투사. 자신의 내적 혼란, 생각과 감정의 혼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외부의 혼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외부의 드라마는 내면의 긴장을 반영하고 그것을 연기하는 방식이 됩니다. 영웅에 갇혀있음. 파괴적인 측면의 전사 원형. 에너지를 건설적인 성취에 쏟는 대신 드라마 마그넷은 끊임없이 싸움과 적을 찾으며 종종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그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성숙한 감정 처리의 불능. 자신의 감정을 경험하고 통합하는 대신 그들은 타인을 끌어들인 극적인 장면을 통해 감정을 분출합니다.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메커니즘. 드라마 마그넷은 당신을 자신의 감정 소용돌이로 끌어들여 지치게 만듭니다. 감정의 전염. 강렬한 감정, 불안, 분노, 두려움, 절망. 루치아 미르. 드라마 마그넷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당신도 모르게 그와 함께 이런 감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강제로 쇼에 참여하게 됨. 당신은 청취자, 중재자, 구원자, 희생양 등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역할은 바뀔 수 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드라마 속 배우가 됩니다. 끊임없는 긴장감과 폭발에 대한 기대. 드라마 마그넷 옆에서의 삶은 마치 화약고 위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항상 극도의 경계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는 신경계를 소진시킵니다. 자신의 일과 목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타인의 드라마가 당신의 시간과 주의를 소모하여 자신의 삶을 위한 자원이 남지 않게 됩니다. 무력감의 느낌. 아무리 도와주거나 진정시키려 해도 드라마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 마그넷 자신이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좌절감과 허무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런 유형에 취약한 이유. 융의 관점. 타인의 드라마에 우리가 관여하게 되는 것은 종종 우리 자신의 숨겨진 욕구나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반영합니다. 우리 자신이 자극을 원하거나 지루함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 자신의 삶이 밋밋하게 느껴질 때 타인의 드라마가 무의식적으로 자극의 원천으로 우리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구원자 또는 중재자 원형. 갈등을 해결하고 싶거나 돕고 싶거나 질서를 회복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를 반복적으로 타인의 싸움에 끌어들이게 만듭니다. 약한 경계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거절당할까봐 멈춰. 이건 네 드라마야. 나는 여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우리 자신의 억눌린 감정의 투사. 만약 우리가 스스로 강한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면 드라마 자석의 격렬한 감정 표출은 두렵기도 하고 매혹적이기도 하여 우리 자신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패턴에 끌림. 우리가 혼란스럽거나 극적인 가족 환경에서 자랐다면 드라마 자석의 행동이 정상적으로 느껴지거나 오히려 익숙하게 흥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과 개별화를 통한 보호의 길. 드라마 자석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면 내면의 평온함과 명확한 경계를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훅에 대한 자각. 드라마 자석에 어떤 행동이 당신을 끌어들이는지 정확히 이해하세요.
구해주고 싶은 당신의 욕구인가요? 강렬한 감정을 갈망하는 마음인가요? 타인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당신의 성향인가요? 감정적 자기조절력 기르기.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타인의 영향에 휩쓸리지 않도록 배우세요. 이럴 때 마음 챙김 연습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뚫을 수 없는 감정적 경계 세우기. 당신은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주는 그릇이 될 의무가 없습니다. 관여하지 않는 법을 배우세요. 예를 들어 당신이 화난 건 이해하지만 지금은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갈등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세요. 구세주나 문제 해결사의 역할을 내려놓기. 당신이 타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모든 위기를 진화시켜야 할 필요도 그럴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의미와 흥미로 채우기. 자신의 삶이 의미 있고 평온할수록 타인의 혼란이 덜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와 개별화의 길에 집중하세요. 필요하다면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기. 언어적 경계 설정이 효과가 없다면 만성적으로 드라마를 일으키는 사람과의 소통을 줄이거나 완전히 끊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일 때도 있습니다. 드라마를 유발하는 사람은 당신이 그들의 혼란에 관여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내면의 평온을 기르고 도발에 휘둘리지 않는 능력을 키우며 당신의 세계와 그들의 끝없는 폭풍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경계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5번째 유형, 미묘한 조종자. 보이지 않는 끈을 조종하는 인형술사. 마지막이지만 어쩌면 가장 교묘한 뱀파이어는 바로 미묘한 조종자, 보이지 않는 끈을 조종하는 인형술사입니다. 이들은 노골적인 공격성이나 동정심이 아니라 아주 은밀하게 당신의 감정, 욕망, 약점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끈을 당깁니다. 이들과 상호작용한 후에는 마치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무언가를 한 것처럼 혼란스럽거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한 채 막연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의 무기는 암시, 생략, 죄책감이나 의무감을 자극하는 것, 그리고 요청이 숨겨진 아첨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보이지 않는 곡조에 맞춰 춤을 추는 동안 에너지가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갑니다. 융은 이러한 조종 행동을 깊이 숨겨진 콤플렉스와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의 발현으로 보았으며 그 안에는 권력과 통제에 대한 갈증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종종 자신의 취약함에서 비롯됩니다. 통제에 대한 그림자 같은 갈증. 조종자는 직접적인 대립이나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을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하며 숨겨진 수단을 통해 상황과 타인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미성숙한 윤리 기능.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윤리적 측면에서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감정 기능을 가지고 있어 큰 죄책감 없이 타인을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교활함과 부정직함의 투사. 이들은 자신의 그림자적 특성, 즉 부정적인 측면의 트릭스터 원형을 타인에게 투사하여 다른 사람들도 조종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조종자는 지성과 매력을 창조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한 기만과 오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융은 트릭스터가 양면적인 인물이며 그 그림자적 발현이 매우 파괴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간접적인 욕구 표현. 자신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밝히지 못하거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복잡한 게임과 음모에 의존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메커니즘. 교묘한 조종자는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게 만들어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인지 부조화를 유발하기.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 당신은 혼란에 빠지고 자신의 인식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죄책감, 의무감, 연민을 자극하기.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능숙하게 찾아내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자극합니다. 간접적인 요청과 암시. 당신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해석하려다 생기는 감정적 소진. 그들의 진짜 의도와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려고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자율성과 삶에 대한 통제감 상실. 점차적으로 당신의 결정과 행동이 그들의 영향에 의해 점점 더 좌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형에 취약한 이유. 조종에 대한 우리의 취약성은 우리 내면의 특성에도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순진함과 지나친 신뢰, 사람들의 나쁜 면을 보려하지 않는 태도, 이상화, 약한 개인적 경계와 거절하지 못하는 능력, 특히 조종이 아첨이나 당신의 선한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위장되어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에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 욕구, 예를 들어 인정받고 싶은 갈망,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습니다. 조종자는 이러한 욕구를 교묘하게 자극하며
양보를 대가로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갈등 공포증. 어떠한 갈등도 피하고자 하는 욕구는 평화로운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조종자에게 쉽게 굴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직관과의 연결 부족. 직관은 조종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경고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면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게 됩니다. 자기 인식과 개별화를 통한 보호의 길. 교묘한 조종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내면의 거짓말 탐지기를 예리하게 하고 자신의 진실성을 강화하며 자각과 자기 성찰을 키워야 합니다. 의사소통 중에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세요. 불편함, 혼란, 압박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지 않는 한 그것이 당신의 삶을 이끌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융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기. 당신의 무의식은 종종 의식보다 훨씬 더 빠르게 비언어적 신호와 불일치를 감지합니다. 자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개인적 경계와 거절할 권리를 강화하세요. 당신은 거절에 대해 설명하거나 정당화할 의무가 없습니다. 간단하고 단호한 아니오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기. 어떤 부분에서 가장 쉽게 걸려드는지 솔직하게 자신에게 인정하세요. 죄책감, 아첨, 두려움 등과 같은 것들, 그리고 이러한 취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자기주장 행동을 연습하기. 힌트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와 기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있는 그대로를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세요. 만약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안전하고 적절하다고 생각될 경우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저를 조종하려는 것 같아요. 당신에게서 압박감을 느낍니다. 때로는 이런 말이 조종하는 사람의 힘을 빼앗기도 합니다. 교묘한 조종자는 자신의 숨겨진 동기와 욕망의 그물에 당신을 얽어매어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마음을 막고 명확하게 유지하고 직감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개인적 경계를 세우고 사물을 올바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용기를 갖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림자들의 갤러리를 거닐며 상호작용이 마치 에너지 뱀파이어처럼 느껴질 수 있는 5가지 주요 성격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칼융이 가르쳤듯이 진짜 문제이자 진짜 해결책은 외부 세계에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내면 풍경에 있습니다. 이 뱀파이어들은 밤의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 깊은 내적 갈등과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 그리고 미완성된 개별화 과정을 가진 사람들이며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우리에게 투사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 자신의 취약점, 그림자, 그리고 투사에 대한 무의식의 정도에 비례합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은 가장 불쾌한 경험 중 하나입니다. 라고 융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길이 진정한 자유와 힘으로 이끕니다. 한 번에 완전히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외부의 기술이나 부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항상 변화를 가져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작업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 자신의 어둡고 거부된 측면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타인의 투사에 덜 취약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투사에 대한 인식과 회수. 우리가 타인에게 투사하는 기대, 두려움, 이상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우리를 환상에서 해방시킵니다. 건강한 자아를 강화하고 명확한 경계를 세우는 것. 거절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공간을 지키는 것. 타인의 문제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것. 개별화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고유한 잠재력의 발현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를 외부의 영향과 평가에 덜 의존하게 만듭니다. 우리 영혼의 어두운 구석에 의식의 등불을 밝힐 때 우리는 자신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어둠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으려는 이들에게도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힘은 온전함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5가지 에너지 뱀파이어 유형 중 어떤 유형을 가장 자주 마주치시나요? 오늘의 심층 탐구에서 다룬 융의 아이디어 중에서 여러분의 에너지와 내면 세계를 지키는데 가장 공감되거나 유용하다고 느낀 것은 무엇이었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이 중요한 논의를 함께 이어가 봅시다. 자기 자신을 아는 길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여정임을 기억하세요. 이 길에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보상은 진정한 자유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입니다. 인간 심리의 신비를 깊이 탐구하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고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다른 탐구자들이 이 영상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지키고 개별화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